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 원장 브라이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적인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IB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게 2년 동안 본인이 사전에 선택한 6개의 과목을 공부해서 성적을 받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2년간의 과정이 다소 힘들 수도, 점수를 받기는 또 쉬울 수도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2년 후에 대학에 지원하게 될 때 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목 선정 자체부터가 사실 IB의 시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과목의 유불리와 그리고 전공과의 적합성의 측면에 있어서 과목 선택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IB에는 총 6개 그룹 그리고 대략 55개에서 56개 내외의 과목들이 있게 됩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그룹 1은 제1 언어, 흔히들 모국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룹 2는 제2 외국어, 그룹 3는 사회과학, 그룹 4는 실험과학, 그룹 5는 수학, 그리고 그룹 6에서 이제 예술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때 3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학과 본인이 차후에 희망하는 학부 또는 학과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들이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될 때 너 IB야? 그러면 이 과목, 이 레벨은 반드시 들었어야 해. 혹은 HL 레벨에서 뭐뭐뭐 몇 점 이상이어야 해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를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고민을 해보지 않고 바이오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년 후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생겼는데 그 학과가 바이오를 요구하고 있을 때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학과라고 하더라도 대학이나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단순히 선호하기만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 영상에서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에 있어서 수학이 갖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는 에세이를 선택을 한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H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게 됐었죠. 그런데 IBO에서 매스를 개정하면서 난이도가 4갈래로 세분화가 됐고요. 때문에 문과, 이과에 따라서 H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전략적인 카드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첫 번째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그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드리는 과목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목의 점수 분포도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응시해서 7점을 받은, 6점을 받은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는가 라고 하는 데이터가 쭉 쌓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의 취미와 흥미 그리고 재능입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를 정말 추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캠을 해도 상관없고 피직스를 해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목을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지,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조금 더 2년 동안 열정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적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정하게 되실 때 추후에 지원하게 되는 대학의 학부 또는 전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은 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룹 1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메스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IBO의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각 그룹별로 대표적인 과목들을 하나씩 뽑아서 HL과 SL 레벨이 객관적으로 받아간 점수의 평균을 낸 거예요. 지금 높은 그래프들 있죠. 짙은 색으로 표현된 그래프들이 다 HL 레벨입니다. 즉 어렵게 공부한 만큼 점수는 조금 더 후하게, 쉽게 공부한 만큼 점수는 조금 더 짜게 주는 게 IBO의 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HL 레벨에 넣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학생의 잠재성, 그리고 학생의 우수성, 그리고 이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과 그 과목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때문에 그룹 3나 사회과학, 그리고 그룹 4의 실험과 그리고 그룹 5의 매스가 H를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높은 영어 구사력을 요구하는 학과라든지 특정한 전공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객관적 점수는 레벨에 따라 이렇게 받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룹 1이에요. 그래서 그룹 1은 제가 아까 모국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코리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 차트를 보는 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다 이런 양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맨 위에 보이시는 차트가 전체 응시생 대비 6점 이상, 그러니까 6점 또는 7점을 받아간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각 과목의 이름이고요. 아래쪽이 제일 적은 응시, 요거 3개만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적은 응시생을 100으로 잡았을 때 저 퍼센트에 따라 6, 7점 이상을 받아간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코리안이 나와 있는데 코리안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밖에 응시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응시생이 적죠. 대신에 6점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를 선택하는 선택지도 있는데 영어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인원수가 거의 몇 배죠?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대신에 6점 이상의 비율이 35%로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대신에 응시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단순히 퍼센트가 낮다라고 해서 너무 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전체 파이가 크니까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코리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가 잉글리시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SL 코리안 또는 SL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높은 구사력을 필요로 하는 학과, 예를 들면 뭐 철학과, 법학과, 뭐 커뮤니케이션학과, 혹은 역사학과 이런 데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룹 1에서 영어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간혹 우리의 영어 원어민처럼 잘해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 H를 걸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셔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한국말보다도 영어가 100% 편하다, 나는 진짜 잠꼬대도 영어로 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룹 1에서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코리안이나 잉글리시를 선택을 SL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좀 짜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룹 1하고 그룹 2는 사실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룹 1에서 코리안을 선택했다. SL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리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룹 2에서는 당연히 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룹 1에서 잉글리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룹 2에서는 스페니쉬나 프렌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차이니즈나 재패니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차이니즈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3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룹 3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non-essay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에세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의 작성의 형태가 에세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거죠. 그럼 우선 non 에세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세 과목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세 과목이 그룹 3에 있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 중에서 가장 후하게 6점과 7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응시생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룹 3의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6점 이상의 점수를 많이 받아가는 과목이죠.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에 더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 가면서 이 세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 이코노믹스 그리고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그리고 지오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SL로 이 중에서 그룹 3를 선택하신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이건 제가 매칭되는 것만 뽑아온 게 아니라 실제로 응시생 대비 많은 6점 이상의 나오게 되는 과목들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콘 같은 경우는 응시생이 여전히 SL에서도 많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점수 따기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룹 3 이제 파트 2 에세이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좀 복잡해요. 자, 높은 영어 구사력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그룹 1이나 2에서 잉글리시 선택을 했는데 난 그걸로도 부족하다. 뭔가 내가 훨씬 더 영어가 유창함을 보여야 하는 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철학과, 법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곳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여기서 HL 레벨의
에세이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심리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목들 뭐 다 에세이 과목이고 점수대는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전공 연계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PP, 영국의 PPE 과정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학과 아니면 아예 역사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세이 과목들 중에서 가장 7점 대비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1.8에서 2.2% 내외밖에 7점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점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히스토리를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인데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아까 6점 이상을 제가 표시해 드렸지만 7점자만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한 10% 이상의 학생들이 7점을 받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그룹 4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HL과 SL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정의 갭이 좀 크다 보니까. 자, HL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직스랑 캠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아직 이과인지 문과인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과를 가고 싶은지 문과를 가고 싶은지 모르겠다. 캠을 해보시면 됩니다. 캠이 소위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해줘요. 내가 캠을 공부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이공계를 진학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캠을 공부했을 때 막 막막하고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실력이 늘긴 할지 이게 점수가 잘 나오긴 할지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공계열을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피직스랑 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이오를 말하지 않고 있느냐, 실제로 보면 바이오에 응시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를 선택을 했을 때 추후에 뭐 저희 의전, 치전, 약전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 지원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런 관련 생명공학 혹은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에 지원할 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공부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저도 바이오를 선택을 했었지만 공부의 양이 너무나 많고 외울 게 많고 소위 이제 피직스랑 캠은 관통하는 맥락이 있는 과목들이죠. 공식이 있고 이해를 하고 증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오는 그냥 스토리예요. 이렇더라 그러니까 외워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과목이 바이오라서 점수를 따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를 지원할 게 아니라면 바이오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열 학생들 기준으로 우리가 PCM 혹은 BCM이라는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Physics, Chem, Math 그리고 바이오, 캠, 매스 이렇게 가요. 그래서 크게 두 갈래로 바이오를 필요로 하는 것, 필요하지 않는 것에 따라 갈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별다른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캠, 바이오, 피직스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피해야 하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이 있냐면 설령 전공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뭘 하면 안 되냐? 거기에 있는 컴퓨터공학 혹은 디자인 관련된 과목이 있을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응시생이 너무나 적고 애초에 점수 자체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부 하셔서 대학에 지원해서 그 좋은 점수 가지고 대학 지원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룹 3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과목에서도 선택하면 안 되는 과목들이 5가지 정도 있어요. 선택을 추천드리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비주류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적고 점수 자체를 짜게 주고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뭐가 있냐면 히스토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7점자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염두해 두셔야 되니까 연계성 없으면 피하자. 그리고 ESS, ITGS, 월드 릴리전 그 다음에 또 글로벌 폴리틱스 이런 과정들은 학교에서는 이제 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높게 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룹 3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과목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룹 5인데 그룹 5는 개정이 됐죠. 그렇지만 개정은 됐지만 여전히 그렇게 시행이 되어 있고 데이터 자체는 쌓여있는 게 9 매스 버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공부를 한 만큼 점수는 높다. 그래서 HL이 SL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고 대학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개정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HL 레벨을 선택을 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수치에 관해서 제가 예상을 하나 해보자면 ANA, HL 같은 경우에는 아마 7점자 이상이 전체 응시생의 한 12%에서 13, 4% 내외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APL, HL의 경우에는 아마 전체 응시생의 5, 6% 내외 정도만 7점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점수 컷 자체도 7점 컷이 AN, AHL의 경우에는
한 70점 선? 100점 만점이라고 따졌을 때. 그리고 APL 같은 경우에는 HL 레벨이 한 83, 4, 5점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 15점 정도 더 받아야만 APL, HL이 7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HL과 SL이 항상 그 정도 간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챌린징한 거를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략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B에 있어서 되게 계륵 같은 과목이죠. 이게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지만 IB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룹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게 강요된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안 하고 1부터 5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룹 6 한 과목 선택할 친구다 라고 한다면 비주얼 아트 혹은 피어터 혹은 댄스 이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간단하게 계열별로, 전공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대학마다,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필수다, 몇 점 이상이 필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혹은 학부,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시게 되면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학계열인데, 대부분의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공학계열 말고요, 일반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피직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직스, 그 다음에 캠, 그리고 매스는 당연히 ANA, HL이겠죠. HL 선택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 공학계열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는 요 SL 레벨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내가 코리안 잉글리시를 할 건지, 잉글리시 제2외국어를 할 건지, 그리고 그룹 3에서 뭐 이콘을 할 거냐, 지오그래피를 할 거냐, 혹은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 약간 이런 개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하이어 레벨에서는 크게 고민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의치약전, 혹은 의치약대,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학대 이런 데 지원하는 경우인데, 조금 경향성이 달라요.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가 메디컬이나 혹은 파머시를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선호되는 것도 있고 필수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점수까지도 필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저 컷, 777 또는 766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내가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혹은 선택 과목이 HL 레벨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SL 레벨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내가 언어는 뭘 할 건지, 그룹 3에서 사회과학은 뭘 선택할 건지 그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코노미를 많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코노믹스가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응시생도 많고 점수도 좀 후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다음은 사회과학 계열인데, 이 계열은 우리가 그룹 3에서 나눠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과정부터 볼 텐데, 제일 여기서 유명한 전공 두 개가 이제 경영, 경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경제 그 학 과목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예전에는 여기서 HL을 하면 되게 전략적인 카드가 됐었고, 이제부터는 APL-H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그런 친구들은 APL-SL이 아니라 ANA-SL로 가야 한다라고 제가 수학 소개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SL을 필요로 하는 학과인데,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뜨고 있는 전공이죠. 그래서 PPE, 연구의 PPE랑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역사학과는 그룹 3에서 히스토리 HL 레벨을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HL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APL, HL, 그리고 다른 영어 과목. 왜냐하면 이쪽은 높은 영어 구사력 자체를 요구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토리랑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아메리칸 스쿨이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역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IB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스토리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고 한데, 사실 이 IB 과정에서의 역사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긴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90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있었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기억을 가지고 이 과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살피면서 과목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로얄 아이비 원장 브라이언 킴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